자, 이번에는요, 우리 일자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한 10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됐었죠. 일자리 문제. 그죠? 이 일자리가 어떻게 생기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일단 재밌는 얘기부터 시작할게요. 우리 이제 마술사가 나와요. 마술사가 나와서 마술을 보입니다. 여기에 상자가 하나 있어요. 긴 상자가 있으면 여기서 어떤 여자가 이렇게 나와서 서 있죠. 그리고 마술사가 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열려있던 문을 이렇게 닫아요. 그리고 다시 열면 짠 하고 여자가 없어져요. 이런 거 많이 봤죠? 그죠? 그러고 나서 다시 닫았다가 다시 열면 또 이 여자가 짠 하고 여기 다시 나타나요. 이런 마술 많이 봤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마술을 보고 사람들이 재밌다고 놀라서 박수는 쳐요. 그죠?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진짜로 이 여자가 어디 없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그냥 신기한 거예요. 신기.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질문은 저거 어떻게 하는 거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나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알아서. 그죠?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요. 사람들이 이게 안 보여도 어딘가 있을 거, 뭔가 트릭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트릭. 이걸 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요? 피아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피아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이게 발달심리학자예요. 발달심리학은 아이들의 심리 발달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주로. 이게 피아제가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발달심리학에서. 근데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대상형 속성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영어로 이거 아니고 object permanence예요. 자, 피아제가 한 얘기는 이 대상 연속성의 개념을 갖는 게 생후 8개월입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아이가 이렇게 있어요. 어리니까 이렇게 앉아 있겠죠. 서지는 못해요. 8개월이면. 그럼 얘한테 처음에 이렇게 공을 딱 보여줘요. 공을 하나. 그러고 나서 이렇게 수건을 하나 가져와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덮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가려지겠죠.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치워요. 그러면 공이 나타나겠죠. 근데 얘가 만약에 6개월이다. 예를 들어서 6개월이면 얘는 공이 없어지고 다시 생기고 이런 거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근데 8개월만 지내도 애들 반응이 없어요. 뭐 하는 거지? 이래요. 그 왜 그러냐면은 어떤 대상은 없어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는요, 우리 앞에서는 갑자기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고 취업할 때 되면 그때 일자리를 찾게 되는데 그때 보면 일자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일자리는 이 대상 영속성을 아는 사람은 이게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그죠? 나는 20살 때 이때가 재수할 때거든요. 대학을 떨어져서 이때 이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죠. 나는 그냥 모든 것이 다 있는 줄 알았는데 원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모든 것 세상 어떤 것도 그냥 존재하는 건 없더라고요. 어디서 뿅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 모든 사람들의 수고가 있더라고요. 누군가에. 요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제 특히 노조에서 일자리 보장하라 이래요. 근데요,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뭐 일자리 얘기는 안 하더라도 뭐를 보장한다는 거는요, 그거는 좀 오래 산 사람일수록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다라는 걸 알게 돼요. 무언가를 보장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세상에 보장되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나는요, 사실은 나이가 이렇게 먹었어도 민주주의는 이거는 보장이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헌법 정신이고 모든 사람이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보장이 가능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교육과정 개편 공청회를 했는데 나는 당연히 민주주의에 따라서 우리의 의견이 반영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어요. 이게 허상이었어요. 찾아봤더니 누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 여러분 잘 아는 Freedom is not free 있죠? 근데 이런 말도 있어요. Freedom is fragile. 이 fragile이 뭐냐면요, 깨지기 쉬운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기 택배 박스 이렇게 보면요, 가끔 여기 fragile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거는 깨지기 쉬운 물건이니까 조심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걸 누가 얘기했냐면 레이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보수주의 대통령이에요. 이 사람이 자유라고 하는 거는 한 세대면은, 한 세대가 보통 이제 100년이잖아요. 일반적으로 100년이라고 보는데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없어지는 게 자유다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요새 우리나라 상황을 보니까 한 세대는커녕 10년이면 없어지는 게 자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거는요, 일자리라고 하는 거는요, 정부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런 얘기는 정부에다 대고 하는 거거든요. 일자리를 보장하라고. 근데 정부가 신이 아닌 이상 정부가 일자리를 보장한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정부가 일자리를, 정부는 사실 정부는요, 얘는 생산 활동을 하는 주체가 아니죠. 아니에요. 얘는요, 소비 활동을 하는 주체예요. 소비 활동. 생산 활동을 못 하는데 소비 활동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세금으로 국민들이 주면은 얘는 그걸 쓸 수 있어요. 정부는 생산 활동을 못 해요. 소비 활동만 해요. 그죠? 그러면은 얘가 생산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는 불가능하겠죠. 생산 활동 자체가 아니니까. 근데 소비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고용하면 그러면 일자리가 생길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정부를 늘리면 돼요. 숫자가 늘어요. 자, 그러면요, 이거는요, 할 수는 있는데 수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자, 첫째는요, 정부가 커지잖아요. 그러면요, 자유가 줄어들어요. 정부가 일을 막 하잖아요. 그럴수록 우리의 자유는 줄어든다고 보면 돼요. 여러 가지 법을 만들죠. 그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죠? 그럼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행동 범위가 줄어드는 거예요. 자, 둘째는요, 경제학자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정부 일자리를 하나를 늘리면요, 이게 전체의, 국민 전체의 일자리를 나라 전체로 따졌을 때는 국가 전체의 일자리가 이 정부 일자리 하나 변할 때 이게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은 최소한 1 이하로 줄어들면 그래도 이거는 그나마 본전이나 돼요. 근데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정부가 일자리를 하나 늘릴 때 국가 전체 일자리는 1.5개가 줄어들어요. 왜 그럴까요?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기업하는 사람, 뭐 기업이라고 얘기 안 해도 돼요. 우리 저기 편의점 사장님 같은 사람 있잖아요. 편의점 사장님도 5명 이상 고용하잖아요. 그럼 이때부터는 정부가 규제를 합니다. 규제.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하라는 게 많아져요. 자유가 침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5명 이상 고용 안 하려고 그래요. 사이즈를 안 늘리려고 해요. 고용을 늘릴 수 있어도 안 늘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규제가 많거든요. 5명 이상 되면. 자, 근데요, 더 심각한 거는 이 1.5가 아니고 이렇게 합시다. 여기 하나가 줄어들 때 여기 하나가 빠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전체는, 국가 전체는 아니죠. 여기 이거요. 1.5개 주는 건 이거 민간이 주는 거예요. 민간에 1.5개가 줄어요. 그래서 국가 전체는 0.5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나를 늘리면 민간에서는 1.5개가 줄어들어서 결국에는 국가 전체는 0.5가 줄어드는 게 돼요. 자, 그러면 더 심각한 걸 얘기해 줄게요. 만약에 여기가 하나가 늘어날 때 하나가 줄어들면 그러면 0이죠. 국가 전체는. 그죠? 그냥 단지 민간에 있던 사람들이 정부로 가는 것뿐이에요. 그럼 이게 좋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가 준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 어떤 평균적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정부 사이즈가 뭐 100명일 때에서 예를 들면 이게 100만 명이 됐다. 지금 정부는 120만 명입니다. 참고로 정부만이에요. 이거 말고도 많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될 때 여기서 100에서 200으로 늘 때랑 여기서 190만에서 아니죠. 90만에서 100만으로 늘 때 이 민간에 줄어드는 민간 일자리 감소분은요 굉장히 달라요. 처음에 100명일 때는 민간 일자리가 거의 안 줄고요. 100명에서 200명 늘 때는, 근데 90만에서 100만을 늘리면은요 굉장히 커져요. 그리고 이게 어느 순간 가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생산활동은 아무도 안 하죠. 그죠? 소비활동하는 사람들만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늘리는 것 자체는 이렇게 수치적인 민간의 일자리 줄어드는 이거 말고도 보이지 않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를 우리보다 먼저 겪고 배워서 다시 자유시장 경제, 그러니까 민간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나라가 어디냐면요,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잘 퍼주는 나라, 뭐 지상천국이라 그러는데요. 아니에요. 얘네들은 이미 돌아가고 있어요. 자유시장 경제로. 자, 스웨덴 같은 경우에요. 정부를 뭐 복지를 많이 퍼주면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어디서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세금을 높여야 돼요. 자기 소득의 50% 이상을 세금으로 내는 사람의 비율이 거의 70%에 이르러요. 그게 스웨덴이에요. 그죠? 세금을 많이 뜯어가야 뭔가 뭐 복지를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스웨덴 같은 나라에 기업들이 다 유출돼요. 외부로. 자, 여러분 아이키아 있죠? 아이키아. 이거 여러분 이케아라 그러죠, 한국에서. 이게요 원래 스웨덴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네덜란드로 넘어갔어요. 그리고요 볼보 있죠, 볼보. 이것도 스웨덴 기업이었어요. 되게 잘 안전한 차로 유명했는데 지금 이게 중국에 넘어갔어요. 이 상표는 안 바꾸죠. 브랜드 파워가 있으니까. 근데 소유주는 바뀌었어요. 자,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일하는 게 힘들죠, 그죠? 어떨수록 힘드냐면요, 경기가 침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일하는 건 똑같이 힘들어도 미래가 보장이 안 돼요. 암울해요. 그럼 사람들은 힘들어해요. 그런데 경기가
호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몸은 힘들어도 미래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믿게 되고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기 경력 개발을 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일자리가 많으니까. 찾아보면 되니까. 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정부에게 의존해서 일자리를 보장하면요, 스웨덴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스웨덴은 더 이상 복지국가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얘네도 점점 출구 전략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얘네들 뭐 사회민주주의라고도 하고요, 뭐 보편적 복지라는 개념인데 이런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더 이상 아니에요, 이 나라는. 자, 우리가 좀 사람들이 그냥 얘기하는 거에 선동되지 말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8개월 이상의 지능만 있으면 이거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